안녕하세요. 그 연예인 닮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 닮으신 분도 계세요. 그 국회의원 중에 이철리 의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이철리 의원이 훨씬 더 젊은 분이니까 예. 청와대에도 근무했었고 하는데 오늘이 성공 컨퍼런스는 마지막 날이죠. 2018년 마지막 날인데 요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연결의 고리로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2019년하고 연결의 고리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구상. 오늘의 그 키워드를 청사진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청사진 얘기를 어디 가면 청사진을 제일 많이 봐요.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항상 청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몇 층 건물이 올라가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누가 이거를 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청사진 제공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크다고는 얘기하면서 그 꿈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또 청사진이 많은 거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지자체 단체 구청이나 시청 가보게 되면 전부 청사진이에요. 여러분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은 거 하고 한번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 글자가 잘 보여야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사진이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거꾸로 보여도 이게 세계 지도라는 거는 명확한데 주변은 명확한데 주변은 분명한데 이 구상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게 되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명확해 분명해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명확한데 나만 분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되는 거 보고 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거 보고 기회 보고 적당한 산에서 얹으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하려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장 명확한 거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명확한 거를 한 가지 색깔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구상이 분명해야 하네요. 그리고 선명해야 하네요. 그런데 이 구상을 가만히 밟아요. 구상에 2개 들어가 있는 게 나무목이 2개 들어가 있어. 나무목이 들어가 있고 눈목이 들어가 있고 마음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를 뭐라 그래? 이래 보니까 무슨 창틀하고 뭐 이렇게 짜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를 무슨 구자라 그런다? 모를 때는 항상 어떻게 알아? 구자라 그런다. 모르면 한자는 모르면 뭐 11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를 나무에 틀을 짜는 얽어 놓는다 하잖아요. 왁구를 짠다 하는 거. 왁구. 또 이런 게 우리 전문 용어로 가다를 짠다 하는 거. 가다는 일본말로 어깨인데 가다가 좋다 하는 게 이 틀이 좋다 하는 거예요. 틀을 짜는데 나무에 보이게끔 내 마음을 나무에 보이게끔 하는 거 이런 거를 무슨 상이라 그래요? 모를 때는 상상이라고 하면 돼. 상상할 상. 구구할 구 이래 해버려도 다 통해요. 한자라는 게. 이런 거를 생각할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틀을 짜서 보여주는 걸 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눈으로 보는 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가장 답답해.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런데 이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혹시 신봉사 동물 본 적 있나요? 아무리 큰 코끼리고 아무리 사자고 뱀이고 보질 못하게 되면 전부 잡아먹히는 거야. 동물의 세계는 이 생태계에서는 볼 수 없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그런데 헬렌 켈러는 누가 있었다? 좋은 멘토가 있었고 리더가 있었고 스폰서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카운셀러가 있었고 컨설턴트가 있어. 그거 혼자 역할을 하게 설리번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항상 켈렌 켈러 말도 잘하는데 헬렌 켈러가 했던 말 중에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닫힌 문만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8년이 가면 2019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18년이 갔더니 19년이 온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2018이라고 얘기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 그러면 이 구상에 대해서 우리 개념적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구상이 한마디로 이 청사진인데, 그거를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한번 풀게 되면 계획이나 상상이나 설계나 아이디어나 입안이나 차관이나 발상이나 플롯이나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자보다는 이 툴 구자를 많이 써요. 가구할 때 구자 있잖아요. 이 구상을 많이 쓰죠. 왜? 이 필 안에 넣어라 이거지.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청사진을 완전히 한 장으로 멀면 이게 비전 휠이 되는 거지. 연말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구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계획을 보여주든지 목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아니면 발상, 착상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 청사진은 결국 이 구상은 누가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어땠을 때 하는 거다? 리더가 되고자 했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뭐만 하는 거예요? 구상 가진 사람, 청사진 가진 사람만 졸졸 쫓아다니면 돼. 그 사람의 구상과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는 거야.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불소식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럼 자기에게 물어봐. 내가 불소식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태우면서 내 목표를 이룰 건지, 그게 리더십이다 말이에요. 비전 제시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항상 이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1552년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세계를 여기가 지구는 끝이다 하는데 여기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긴 그걸 계속 깔고 있잖아요. 우리의 청사진은 이 협소한 로컬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라는 거죠. 그거를 암암리의 배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한번 명확히 딱 하는 거. 진하게 쓰니까 다 명확해요, 안 해요? 선명하게 쓰니 명확해요, 안 해요? 그럼 리더라는 거는 선이 있어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은, 컬러가 있다는 것은, 색깔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너무 컬러가 두드러져, 여기는 너무 색깔이 심해. 그건 욕이 아니고 칭찬인 거예요. 리더가 조직이, 툴이, 그룹이, 컬러, 이런 리더십, 선명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조직이냐고. 개뿔이나 짬뽕이지. 다 같이 개뿔이나 짬뽕. 닭갈비까지 이제 나오네. 이제 짬뽕, 닭갈비 뭐 좋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다는 거는 영향력을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청사진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다 나왔나요? 자, 한번 작게 이거 하나만 글자만 딱 보자고. 이렇게 작게 보이게 되면 시력 검사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갈수록 더 작게 해서 요만큼하게 폰트를 쓰려다가 놓아놓으시는 분들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동일한 글자로 해서 이거 하잖아. 이게 결과야, 결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조직에서, 내 팀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문제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결과가 뭐지? 그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기를 판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결과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뭘로 산다? 불쏘시개로 산다. 불쏘시개도 안 되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연탄재만도 못한 인생이야. 남을 위해서 한 번은 뜨거워 봐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케이크도 연탄 케이크 있더라고. 연탄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한번 태우고 내 한 몸 한번 태울 수 있는 그런 거, 그것도 그러면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데 결과가 없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돼. 결과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결과는 언제 나온다 이것만 하면 결과는 무조건 행동해야 나오는 거예요. 행동 없는 결과는 내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하게 되면 좋은 결과 나와요. 나쁜 행동하게 되면 나쁜 결과 나와요. 지랄 같은 행동하면 지랄 같은 결과 나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자. 이거 연말에
그러면 2019년에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2019년에 내가 결과가 없다. 아, 행동하지 않았구나. 아니면 옆에서 말만 시부리는 인간들도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은 말로만 결과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시부리고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 인생은 지랄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억울한 게 아니 그 지랄 같은 놈들이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 이 새끼한테 내가 욕 들을 입장도 아닌데 스펙으로 보나 싸운 거로 보나 재산세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욕 들을 입장이네 욕을 하는 거야. 이 지랄 같은 새끼들이. 왜? 걔들의 인생은 지랄 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랄 같은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결국 지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게 결과는 행동 없이 없다는 게. 그렇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은 뭐가 한다? 행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행동을 할 때 벌겋게 하는 게 뭐예요? 벌겋하게 되면 막 패션, 열정 막 그냥 막 달아오르고 이게 막 후끈후끈하고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냥 기분만 봐도 그런 기분 안 오나요? 조명 때문에 좀 안 그런가? 뭐 강렬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행동. 그거를 한 번씩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왜 행동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이 안 돼 하는 사람은 행동이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동이 없는 이유는 행동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뭔가 자기가 습관화돼 있으면 행동이 아주 쉬워. 그래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게. 근데 습관하고 버릇은 구분할 줄 알아요. 버릇은 나쁜 버릇이야. 이 다리 떠는 거는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이거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이게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많이 했던 경우 중에 저는 이런 행동할 때 한마디를 던지고 행동할 때 주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들은 얘기가 아이 낳을 때 절대로 그 분만실에 가가지고 아들, 딸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가 가장 아파서 인계를 꽂고 있어도 다 들려가지고 저 새끼가 아들, 딸이 더 중요하구나. 내 건강은 어떤가 이것만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열 때마다 사람이 오게 되면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딱 열면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나는 직장 다닐 때 그때 직장에서 딱 나오면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형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산 때가 다 다가와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걸 강력하게 쏴야 될 거 아니야.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그게 간호사들이 가장 감동받은 애기 아빠의 멘트 중에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계속 하면서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산모. 그러니까 내가 딱 문 열면 상대방이 산모는 건강해 형. 산모는 건강하다니까. 선배님 산모는 건강하십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 그걸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8월 18일 날 딱 가자마자 뭐 할 때 내가 가면서 산모는 괜찮냐고 딱 하면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주변 간호사들이 이거 하잖아. 딱 옆에서. 그래서 내 후배가 이제 결혼해서 걔는 술도 먹고 매일 늦어서 내 핑계만 대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임신하니까 연습해 임마. 산모는 건강하시냐. 아이 선배 완박 투데이 하냐고. 딱 가면 산모 건강 이거 딱 체크하면 나오는 건데 현배처럼 산모는 건강하시냐. 산모는 나 그 짓 안 한다고. 그 새끼가 딱 애를 낳자마자 뛰어가면서 문 열고 하는 말이 산모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산모는 여자입니다. 그게 뭔가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여러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ABC 롤플레잉 하는 거 제일 좋은 교육 훈련이에요. 앉아가지고 3명이서 설명해요. 슈템데이 슈템프로그램 좋은 설명해. STS 좋은 프로그램이 SIS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체험담 얘기하는 거 좋은 훈련인 거예요. 계속 나와서 체험담 여기 체험담의 제왕 있잖아요. 한 번 더 1등. 네. 하여튼 체험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무대 공포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 반복은 왜 안 하는 거 하게 되면 반복을 하려게 되면 사람들은 연습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우리 선수 뭐 수영이라든가 무슨 그런 후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연습과 반복은 연습이라는 것은 훈련하고 연마하는 거를 익힐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 연습은 함께 묻혀져 있는 거예요.
반복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 잘하던 사람이 간만에 게임을 했더니 너 왜 그래? 과거엔 좀 하더만 지금 뭐 했더니 내가 연습을 안 해서요. 내가 연습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될란가 몰라. 간만에 필드 나가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감이 안 오네. 자꾸 이런 게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지 않는 이유가 왜 연습을 안 해서 하면 뭐라 그래요? 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간에 연관된 게 뭔고 하게 되면 이 시계, 이 말로 촌음을 다치는 이거 시계. 그러니까 이 개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개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글로 쓴다. 그림으로 그린다. 칼로 새긴다 하면 계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시간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플래너를 쓰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플래너를 써요. 우리는 뭘 쓰고 일기 검사를 해. 외국에서는 플래너 검사를 한다면 오늘 일정 어떻게 돼? 계획 어떻게 되고? 김대리 아니면 김부장 오늘 일정 어떻게 되냐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우리는 뭐 해줘? 너 오늘 뭐 했어? 이걸 물어. 항상 확인 체크하고 억누르고 평가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미래에 대한 설계. 나 오늘 이런 일 있고 내일 이런 일 있고 하니까 항상 스케줄이 이제 스케줄 고로 스케줄 아니.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 게 계획적인 삶을 살고 예상된 삶을 사고 일정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이거 물이에요, 그냥. 남이 먹던 커피잔에 빌어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 뒤에 본부장님 계신데 우리 종이컵 좀 비치하는 거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기부를 할까요? 종이컵 비치하고 층마다 수소수기를 다 넣어주는 것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강의 중에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줘야 이게 근거로 남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또 그리고 2층 쇼룸을 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제품이 구성되는 패키지 구성들을 좀 꼭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STS 무료 진입까지 이 시간에 얘기해서 따냈잖아요. 이런 제안도 하고 계획도 발표하니까. 그게 쉽게 먹으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못해. 왜 계획이 없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나는 사람 보고 내년도 계획 얘기하면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전부 의지나 소망이나 뜻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획은 뭐를 전제로 나온다? 목표를 전제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눈목자를 쓰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무에 걸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서쪽에다가. 그리고 그걸 표시할 시. 목표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되면 그건 비전이 되는 거고 내 눈에 보이게 되면 내 열망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을 하려면 지난 일 했다 안 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내년에 할 거를 쫀질나게 만들면 돼.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돼. 그거 안 되면 내년에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진실보다는 우리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한다 해놓고 욕하고 당신만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가고 당신이 최고다 하면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른 시각에서 올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8년과 2019년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설정을 눈에 보이는 목표를 만드는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하는 게 그래서 목표를 만들 때는 영역이 필요한 거지. 내가 몸에 대한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건강에 대한 목표도 세워보고 나도 건강에 대한 목표가 지금은 제일 치중하고 있어. 과거에는 가족에 대한 목표가 컸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더라고. 나도 이제 나를 좀 우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다 가족보다 자기 건강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보니까 나이보다 다 더 들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가족을 위해서 고생해서 그렇다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힘 좀 내고 에너지 좀 갖고 한번 덤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더 고생이지. 그런 인간을 데리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이상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야. 나 다 그 고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전제하고 우리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모르게 되면 그걸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목표에서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뤘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가정적인 목표도 세워보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에 데리고 나갈게. 이것처럼 큰 구라가 없어. 평생을 못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난 한 60번 가까이 데리고 나갔어. 참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남들 욕하더라고. 왜? 이게 다 회사가 보내줘서 간 건데 매일 여행사 먹여 살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1년에 2번 정도 가족과의 가족여행을 한다. 아니면 소득을 내 통장에 잔고를 얼마 정도 만들어 보겠다. 나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외국어를 하나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 세워서 한다는 게 외국어야. 외국어를 50개 이상 나를 나가도 외국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 잉글리시를 하고 있어. 들이대 잉글리시 그냥 막 들이대는 거야. 왜? 언어는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쉽다 어렵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그걸 쉬운 걸로 이제 계속 하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 여러분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목표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고 도와주겠다는 게 동네 분들에게 매일 수소수를 계속 보름간 떠다 줘보겠다 이런 데이터들을 나는 그 삼다수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뇨병 환자들이 좋아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삼다수 광고 그것도 450명 조사한 거예요. 우리 있는 사람만 조사해도 수소수, 미네랄 같은 거 가지고 데이터 만들고 책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게. 그래서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구상이에요. 구상. 이게 구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청사진, 내 인생의 청사진을 건강에 대한 청사진 해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이거 딱 그림 이거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 얼굴만 자기가 돌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내가 몇 번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언제 이렇게 될 거야? 언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물어가지고 또 제가 못했던 게 42.19 완주한다를 거의 한 9년 가까이 목표 세웠더니 아빠 그 할 수 있는 목표 세우라고. 그래서 하이서울 마라톤 내가 10km 뛰었다 내 죽는 줄 알았어. 그때부터 마라톤 하는 인간들이 가장 지독한 인간이다. 가장 독종은 마라톤 하는 사람이다라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목표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 이루어진 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봐서 이 구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내 육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 엄마가 멘토가 돼주고 아빠가 멘토가 돼주고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빠처럼 살고 싶어. 친구처럼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난 성공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그 많은 사람들 동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건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작은 걸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4셋 SS 크림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하라 하는 게. 그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1월 10일까지는 2019년 어떻게 살 것인지만 계속 구상을 하거든요. 그걸 바꾸고 세우고 했던 걸 했는데 2019년 첫 번째 휴엔의 목표를 딱 세우고 휴엔의 목표이자 제가 이제 이끄는 팀의 목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이제 우리 비주슈머의 목표로 정한다면 첫 번째가 50만 비주슈머 만들기. 우리 50만 비주슈머 만드는 거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32만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2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우리 회원 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도 안 돼요. 3만 2천도 아니고 0.1% 정도가 액티브한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만드는 게 좀 전에 우리 유서구 대표께서 뭐를 얘기했어요? 6명으로 공짜로 만들 걸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666 시스템. 1대, 2대, 3대까지 6. 666 시스템만 딱 가지게 되면 몇 명 돼요? 한 명도 계산 안 해요. 243명 돼요. 이게 누적으로 합해지나? 이거 7. 이렇게 가잖아요. 36 하면 43. 그렇게 되면 243명 되는데 이 243명이 언제까지 나가게 되면 7대까지 나오게 되면 35만이 돼버려요. 매월 이렇게 6명씩만 제대로 해준다면 멤버가 50만 되는 거는요. 금년 7월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이도 12월에 마지막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50만 매출이 그 사람들이
50만 마일리지 프로모션이 없다 해서 한 명씩만 한다라도 매출은 얼마 돼버린다? 100억 돼버린다. 10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에 1000억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비주슈퍼 만들기에 여러분 동참하실 거죠? 그거의 시작은 여러분 무조건 1월 달에 6명 하라는 거예요. 6명 안 되면 120만 원 주고 짝에서 6명을 마케터로 채용하면 돼요. 너 이 제품 20만 원어치 줄 테니까 이거 체험하고 체험 사례를 항목별로 하나씩 다 블로그에 올려. 원래 마케팅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새끼들 또 베팅이라 하는 놈들 꼭 나온다니까. 그게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케터들이. 마케터들이 한 사람을 온라인에서 할 때 36만 원을 소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적 자원만 주면 제품 주고 뭐 주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사업자로 생각하게 되면 6명의 마케터를 채용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50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래야만이 우리 글로벌 전략에서 슈월드 세상을 넘어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가장 시장이 240만 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베타 버전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주, 캐나다 그쪽 지역이에요. 중국 아직 멀어요.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동남아 금년부터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략들을 한번 보고 맞다면 우리 함께 나가보자 이거예요. 모르면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수석이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수석 이상이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미주, 캐나다 지역만. 저는 목표가 딱 그거에서 15군데 지역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 픽업 나올 사람 만들면 내가 대기업 회장보다도 성공한 거다. 대기업 회장도 50개 주가게 되면 픽업 나올 사람이 없어요. 주재원 있는데 아니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일개 네트워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달라스 공항, 텍사스 공항, 토론토 공항에 내리니까 와서 차가 와 마중을 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리더해가지고 으쌰으쌰 지나가고 4명이 가는데 차가 석 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트렁크 때문에 한 차에 못 실어 해가지고 막 싣고 가잖아요. 그런 게 지금 7군데 돼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7군데 된 거를 백지의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딱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의 지역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50개 지역으로 딱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그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오락처럼 이게 50개를 세는 사람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그것도 재미잖아요. 이게 늘려가지고 이게 한번 꽉 채워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개 전역에서 그 중에서 15개만 잡으면 4개 지역, 그러니까 2-3시간 이내, 4시간 이내는 한 군데로 모이면 디스커버리, 평션, 랠리 다 할 수 있고 STS 할 수 있고 SIS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월달별로 비전 세미나들을 지금 계획하고 패션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그 1, 2월 이거 그 헤드테이블에서 봐가지고 벌써 계획들 짜가지고 666이 뭐예요? 묻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는 666 이거 했잖아요. 이거 666 3대까지 가게 되면 로얄이에요. 666 로얄. 6666 4대까지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요. 크라운 돼요. 6666 65 딱 전략을 쓰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태까지 가게 되면 50만 되게 되면 A사나 G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 여기 있는 분들이 연말에 나온 분이 그런 희망을 갖고 간다면,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목표가 내년도 크라운 4명, 임페리얼 6명, 로얄 12명, 제네럴 24명, 수석 100명 육성. 그거는 금년 했던 거, 어저께 그저께 우리 그 로얄 패밀리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 리더상을 받은 그 크라운을 보니까 저 뒤에 앞에 계신 우리 안병현 크라운하고 저를 제외하고는 다 10년 이상 되신 분이야. 15년, 16년, 20년 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출내기들이 크라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2명이 나오게 되면 금년에 4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해. 둘씩만 만들어내면 떼버리는 거야. 그리고 임페리얼. 이거 임페리얼 6명, 4명 하기 임페리얼이 8명 이제 나오고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누적된 사람도 있고 이걸 다 감안해서 만든 거다 말이에요. 로얄, 수석 100명 딱 만들게 되면 로얄 12명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이제 액티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이제 올가 팀들도 으쌰으쌰 하는 분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함께 가보자 하고 이제 교육위원회가 태동하고 교육의 질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유석우 대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2019년 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2년간 우리가 워밍업 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고 미국 지역 한 지역만 하다면 이구시 50개 주 수석 배출하고 크라운 2명 배출하는 거. 2월에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크라운 2명. 그게 슬로건으로 만든 게 우리 전체가 할 수요. 1월 시작 2월 성과 3월 랠리. 666 시스템. 이거만 666 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중국은 2020년까지 꾸준히 미주 지역 리더가 후원하는 멤버만 우리가 관리해주면 돼. 택배 보내주고 가서 만나주고 미팅하고. 아직 그 여건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이제 5개국 수석 배출하는 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 5개 지역에 금년 안에 수석 한 명씩만 배출하면 돼. 그러면 전년도 미국이 했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나 저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2020년 이후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작년에 세운 거를 거의 89%까지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 이게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자. 이게. 이런 전략들을 세운다면 이거를 한번 그 스타트 퍼포먼스 랠리 1월 시작 2월 선거 3월 랠리에서 2019년 그 새로운 시작 프로모션 해가지고 4월 우리 동남아 여행 6월 미주 여행 이제 미주 지역만도 별도로 지난번 이제 캔쿤 갔다 왔잖아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영상을 봤겠지만 그런 것들에 여러분 전부 여기에서 리더들이 함께 다 갈 수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4월 6월 가고 다음 11월 또 여기서 가고 또 12월 초에 또 6월하고 12월 쪽으로 이제 미주 지역은 그것도 예약 때문에 미리 이제 못 잡는 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4월, 6월 요거 2개만 해도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하는데 어리버리 잉글리시로 얘기하는 것은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다 같이 give it a try. 한번 해봐 이 새끼야. 이거 이 말 아니에요. 해봐 자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걸 해보기 위해서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결국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파워는 분석하고 파헤치는 이성이하고 남욕하고 지랄하는 그 이성이 아니고 그 감정이 아니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말 아니에요. 꿈을 추진하는 이성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제화벌을 쓴 그 러시아 그 작가가 내한테 말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분들 2019년 로얄 패밀리 그 로얄 모임에 다 오실 거죠? 그거는 뭐 하면 된다? 666 이것만 딱 하면 된다면 1월 시작 2월 성과 3월 랠리만 하게 되면 그 자격을 다 획득하잖아요. 그 획득해서 봤더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엊그제 내년에는 정말 레드카펫을 깔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어요. 이분들은 2018년에 성과를 낸 분들 아니에요. 그 드레스들도 꼭 하나씩 다 맞춰놓으세요. 그래서 2019년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11월에 이번에 정말 어디에 뒤지지 않는 1급 연예인 부르면서 만든다고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자기 인터뷰도 한번 생각해보고 월초에 했던 걸 비교도 해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2019년에 새로운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스커버리 펑션 때 찍는 거하고 이게 로얄 패밀리들만 찍는 건 조금 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테이블 위에서 앉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상도 늘린다 하는데 자, 대표이사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픈을 한 것이 일단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오랜 수건이었고 이제껏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빅뱅의 비전은 일단 그 비전 앤 미션을 19년이라서 비전 19가지 그리고 미션 투두리스트 19가지를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곧 비전스쿨에 이제 요거를 지금 1월 발표하는 10일까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100만 멤버 만들기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100만 멤버와 연말 파티를 한번 크게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게 또 꿈입니다.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휴행 컴퍼니의 큰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2019년도 이거 찍을 때 이용술 로얄도 찍으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오진 않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부터 꼭 참여를 이제 해주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발표했던 것들을 이제 담아냈던 거예요. 개인 플랫폼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거, 그것이 가장 저희가 2019년도를 여는데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목표, 비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우리 빅뱅팀 그리고 휴행 컴퍼니의 엄청난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글로벌에 맞춰서 저도 열심히 뛰겠고요. 열심히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여러분 사랑합니다. 스타트 1월달에서 안동센터가 시설을 옮기면서 이제 로얄 이상 되면 연예인이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구성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로얄을 승급하도록 내년에 더 노력. 제가 이 승급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는 욕심을 이 모임에 가서 딱 가졌어요. 여기 갔더니 내 파트너가 없는 거야. 내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내년 송년 다 원로분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 절반을 딱 채우나 했는데 딱 그걸 만들어. 올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8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2배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얽어매는 작업들이 빅뱅 피미니 여러분, 글로벌 빅뱅 USA 그리고 글로벌 빅뱅 뭐 차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빅뱅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감사드리고 2019년에는 뭔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빅뱅 팀이 되도록 저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너나 없이 이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전체를 다 어우르는 그런 걸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환경과 여건이 돼야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2019년 그 로얄 가족 모임엔 다 오실 거죠? 아니면 대답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그대로 현실화되길 바라고, 세상이 거꾸로 갈 때, 주변이 거꾸로 갈 땐 로드맵을 거꾸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앞서가기 위한 판을 바꾸게 되면 그 위치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겁니다. 발상의 전환, 역발상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2019년 되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마지막 성공 컨퍼런스 SIS 석세스 큐어드 청사진 편을 마치겠습니다.